허리케인 데스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지나치면 안 되는 세상 소식 전해드립니다. 허리케인 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대선 투표가 마무리된 지 이틀이 지났으나 아직까지도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44개 주가 개표를 완료한 가운데 나머지 6개 주가 아직 개표 중인데요.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현재 확보한 선거인단은 253명입니다. 승리에 필요한 270명까지 17명 남았습니다. 바이든이 앞서는 애리조나, 네바다에서 이기면 선거인단 270명을 채워서 바이든의 승리입니다. 또 개표 막바지인 조지아나 펜실베이니아에서 이기는 경우에도 승리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합법적인 표만 세면 내가 쉽게 승리하겠지만 불법적인 투표를 반영하면 다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CNN의 유명 앵커죠. 앤더슨 쿠퍼는 저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다. 우리는 자신의 시간이 끝났다는 것을 깨닫고 뜨거운 태양 아래서 발버둥 치는 뚱뚱한 거북이를 본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진짜 민주주의의 선도국이라는 말이 무색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당 소속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잇따른 실언에 공직자는 항상 말을 골라가며 해야 한다, 질타했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 예산심사에서 박범계 의원이 현직 대법관인 조재현 법원 행정처장에게 의원님들 한번 살려주십시오, 한번 하세요 라고 발언해서 물의를 빚었죠. 국회의원이 예산 권한을 남용한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박 의원은 결국 사과했습니다. 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내년 보궐선거에 대해서 국민 전체가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 학습을 할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서 논란이었습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폭력 피해자는 나는 학습교재냐 라며 반발했습니다. 이 장관 역시 피해자에게 송가되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장 곤란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나오는 대로 말하는 거라고 하던데 이건 뭐 설상가상이네요. 말은 사람의 얼굴이며 생각의 거울이라고 하죠. 평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국민은 말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초등학교 돌봄 전담사 단체가 오늘 하루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전체 전담사 인원의 절반인 6천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추산돼 전국 곳곳에 있는 돌봄교실 운영이 비상에 걸렸는데요. 전담사들은 돌봄교실 운영을 교육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면 돌봄을 민간에 위탁할 여지가 있고, 이에 따라 돌봄 전담사들의 처우가 열악해질 수 있다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반면에 교사단체는 돌봄교실을 지자체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돌봄은 교육이라기보단 보육이자 복지사업이므로 관련 사업을 하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게 적합하다고 말했습니다. 자녀를 맡길 곳 없는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을 중심으로 돌봄 공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름대로 뭐 사정은 있겠지만요, 이렇게 돌봄 파업을 두고 서로 대치가 이어지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와 학생들이 떠안게 됐네요. 모두가 좀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타결되길 바랍니다. 신원을 밝히지 않은 인천의 신혼부부가 결혼식 축의금 1억 1천만 원을 국내외 아동 청소년 치료를 위해 써달라며 가천대 길병원에 기부했습니다. 남편 A씨는 아버지와 함께 어린 시절 병원에 갔다가 우연히 해외 저개발구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은 심장병 어린이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건강을 되찾은 또래 친구를 보면서 내가 크면 꼭 도와줄 것이라고 마음먹었다, 이렇게 기부의 뜻을 전했습니다. 가천대 길병원은 부부의 뜻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선천성 심장병을 갖고 태어난 뒤에 코로나19로 국경이 폐쇄돼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몽골 아기의 수술을 했는데요. 아기는 지난달 26일 수술을 받고 건강 되찾았습니다. 보통의 대한민국 국민, 이런 분들이 진정한 나라의 버팀목입니다. 이렇게 복된 출발인 만큼 앞으로 이 신혼부부가 걸어갈 길에 좋은 일만 가득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 중국 게임 회사가 캐릭터의 옷을 입히는 스타일링 게임에 한복을 출시했다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 게임은 캐릭터의 옷을 입히고 메이크업을 하는 등 캐릭터를 꾸며서 친구들과 공유하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다수의 중국 네티즌이 돌연 한복은 중국 명나라 의상이다, 한복은 중국 소수민족 중 하나인 조선족의 의상이니 중국 옷이다 등등 한복이 중국 문화라는 식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자 이 게임 회사가 중국 SNS 웨이보에 공식 입장을 올렸는데요. 국가의 존엄을 지키겠다 밝히면서 중국 네티즌 편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의상이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주장하는 한 중국 블로그 게시글을 공지문에 링크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아이템을 환불하거나 게임에서 탈퇴하는 이용자가 늘어나자 되레 한복 아이템을 삭제하고 국내 이용자에게 비난만 퍼붓고는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참, 세상 좋은 건 다 지네 거래요. 뭐 한복이 아름답긴 하나 보네요. 한쪽에선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또 다른 쪽에선 자기 옷이라고 우기고 참 사이좋게 지내기 힘듭니다. 오늘 프리킨 데스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됩시다.